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찬 기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걱정들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3월 11일 오후 2시에 약속대로 서울지방경찰청에 나가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조사는 오후 2시 5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시 35분에 조사는 끝났습니다. 그 조사 끝난 이후에 제가 진술한 내용들이 진술조서에 제대로 기록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데 한 30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후 4시 15분에 제가 서울지방경찰청을 나왔습니다. 조사받은 장소는 서울지방경찰청 3층에 있는 영상조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제가 하는 모든 진술 내용이 다 기록이 되고 화면으로도 잡히고 말로도 녹음이 되는 그런 방에서 제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직접 조사한 분이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혹시 위법 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한 명의 경찰관이 입회를 하였습니다. 그 조사 중간에 한 10분 동안 휴식도 취하고 또 경찰이 제공하는 커피도 마시고 아주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를 고소한 그러면 어떤 법을 제가 위반했느냐 그걸 제가 물어보니까 그거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 법률 속의 명예훼손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니고 정보통신망,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니까 유튜브 방송을 통한 명예훼손은 이 정보통신망법, 이 법에 의거하여 이제 처벌을 하게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니 조국 수석이 어떤 내용을 갖고 고소를 했는지 저도 궁금하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제가 이미 방송했던 2018년 3월 1일에 방송했던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제59편 내용입니다. 그 제목은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다. 그 증거는 기록 속에 있다. 하는 제목의 이 유튜브 방송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기회가 있으시면은 이 방송이 총 41분짜리입니다. 상당히 길긴 하지만은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은 또다시 감회도 새로우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내용 속에 이 조국 민정수석하고 김세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1심 재판의 재판장의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양은 많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4분, 그 방송 4분 55초에서 12분 53초 사이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이제 그런 사실 과정들 쭉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다 사실대로 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가 방송한 내용은 그 유튜브에 그대로 남아있다. 그리고 고소장에도 그 유튜브 내용들이 첨부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다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그 증거를 인멸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 하면 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런 문제를 고소를 한 부분은 뭐냐?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알았어요. 그건 뭐냐? 제가 이제 그 방송에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 제보는 받았지만은 사실 확인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스스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당신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방송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 부분을 문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 내용이 다시 한번 들어보시라고 내 경찰관한테도 이야기하고, 경찰관도 이제 유튜브를 갖고 있으니까 알고 있죠. 그걸 제가 그대로 진술조서에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에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1심 재판장 김세윤 판사를 만났다는 제보를 받았다. 만났다는 사실 확인했다는 게 아니고 제보를 받았다. 두 사람이 만난 장소는 청와대 인근의 한 한식집이고 그 자리에는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제3의 인물이 있었다. 그 자리에 동석했다. 대통령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둔 미묘한 시기에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 재판장을 만난 것은 아주 부적절한 행위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하는 걸 제가 방송을 하고, 그리고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은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그런 사안이어서 공익을 위해서 공개한다 하고 제가 다 방송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제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그래서 만약 그 한식집에서 근무한 사람들 중에서 혹시라도 그 장면을 보았거나 뭐 사진이라도 찍어 놓은 게 있다면은 제보를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 방송의 내용들을 다 읽고 하니까 오늘 그런 내용들을 다 진술을 했습니다. 진술을 다 하고, 그랬더만 이제 경찰관이 묻는 그거죠. 제보자가 누구냐예요. 제보자는 못 밝힙니다. 제보자를 밝히는 순간에 기자와 취재원 간의 신뢰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기자들의 취재 원칙 제1번이 취재원의 신분은 밝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사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법적인 처벌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자가 감수하지 절대 취재원에게 그건 떠넘기지도 않고 밝히지 않는다 하는 부분을 제가 쭉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관은 그럼 제보 내용을 어떻게 확인했느냐? 뭐 제보가 있다 해서 그냥 마구 허위 사실을 마구 보도하면 어떻게 하느냐? 제보 내용 어떻게 확인했느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수를 보여줬어요. 제가 자, 이 제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대변인에게 자, 조국 수석에게 내가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다. 그래서 이걸 조국 민정수석은 일반 기자인 제가 접근이 안 되니까 대변인이 물어보고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내한테 알려줘라. 그리고 이게 3월 1일 오후 6시 이후에 방송이 되니까 그 전에 방송하기 전에 알려달라고 제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방송하기 전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내가 방송을 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서 내가 노력했다. 그래서 김의겸 대변인한테 보낸 취재 협조문, 이메일로 보낸 겁니다. 그 취재 협조문을 제가 참고 자료, 일종의 증거 자료죠. 증거 자료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도만 경찰관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는 근거는 뭐냐? 그게 그래서 저도 오늘 그 얘기를 하기에 좋다. 방법이 있다. 사실 확인을 위한 방법이 있다. 뭐냐? 조국 민정수석 핸드폰을 압수해라. 압수를 해가지고 내가 방송에서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라고 했으니까 1월에서 2월 초 사이의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카톡 내용 등을 확인하면 될 거 아니냐. 마찬가지로 김세윤 판사 것도 압수를 해라. 그래서 비교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제가 사실 확인을 해가지고 제가 노력한 거 한 가지 더를 오늘 경찰 진술에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제3의 인물이 그 자리에 동석했다고 하는데 그 제3의 인물이 제가 제보자하고의 여러 가지 지혜를 통해 또 확인했다. 그 제3의 인물이 누구냐? 그 사람이 최강욱 변호사다 하는 사실을 오늘 제가 검찰에서 공개를 하고 진술조서에 다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럼 최강욱 변호사는 누구냐? 최강욱 변호사는 서울법대입니다.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이 서울법대 교수로 할 때 그 밑에 제자로 있으면서
최강욱 변호사의 석사학위 논문 지도 교수가 조국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최강욱 변호사하고 조국 교수는 선생 대 제자 관계로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두 사람 관계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최강욱 변호사는 김세윤 재판장으로는 무슨 관계냐? 두 사람은 서울법대 동기면서 최강욱 변호사와 김세윤 판사는 부부간에도 친하다. 부부간에도 단순한 동기가 아니고, 그 증거가 뭐냐? 그거는 정봉주 전 의원이 하는 팟캐스트, 거기에 최강욱 변호사가 한번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이 발부를 앞두고 있을 그 무렵이에요. 그 무렵에 최강욱 변호사가 그 팟캐스트에 출연해가, 내가 지금 김세윤 재판장하고 잘 안다. 우리 집사람하고도 친구다. 부부간에 우리 친하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김세윤 판사 입장에서는 반드시 추가영장 발부해서 박근혜 대통령 못 나오게 할 것이다 하고 방송을 했어요.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과 김세윤 재판장의 연결고리가 제3의 인물인 최강욱 변호사다. 그 최강욱 변호사가 지금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입니다. 조국 민정수석 바로 밑에 있는 공직기강 비서관이에요. 그래서 조국, 최강욱, 김세윤 이 세 사람의 핸드폰을 당장 압수를 해라. 압수를 하고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의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카톡을 확인해 보면은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다. 하는 사실을 제가 오늘 진술을 하고, 그리고 조서에 다 남겨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또 그 김세윤 재판장한테도, 김세윤 판사한테도 똑같은 질문지를 보냈는데 아직 대답을 안 하더라. 조국 민정수석하고 만난 적이 있느냐, 그 선거를 앞두고 만난 적이 있느냐 하는 걸 제가 똑같이 물었습니다. 근데 그 대답이 없었다. 그러니까 사실이란 근거를 확인해서 제일 좋은 게 뭐냐?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두 당사자에게 직접 질문지를 보냈는데도 대답이 없었다. 그러니까 나는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방송한 것이다. 그런 과정을 제가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경찰관이 무섭디다. 고소인하고 합의할 의사가 있습니까? 하더라고요. 그런데 합의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하니까 고소인한테 사과하고, 그리고 정정하고, 그리고 이게 유튜브 내리고, 이럴 의사가 있으십니까? 하기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방송한 거는 2018년 3월 1일이고, 조국 수석이 그 1년 후에 2019년 2월 14일 날 고소장을 냈다. 1년이나 지났어. 진짜 고소할 뜻이 있다면은, 그럼 그 전에라도 한 번이라도 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건 이런 근거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으면은 제가 사실관계를 딱 검증해가, 그럼 제가 제보를 내용 틀렸을 수도 있다. 그럼 제가 사과하고 유튜브 삭제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도 없이 그냥 고소장을 제출하니까, 저는 솔직히 섭섭하다. 합의할 의사가 있느냐? 그게 저는, 섭섭합니다. 라고 진술조서에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경찰관이 다시 이제 이 정정방송을 할 용의가 있느냐 하기에 저는 없습니다. 없다고 제가 분명히 밝혔고, 그리고 제가 오늘 검찰 진술조서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하기 일주일 전에 청와대에다가 자진하야해라. 안 그러면 우리가 8대 0으로 탄핵하겠다. 라고 협박한 그런 일도 있었고, 그 비슷하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아직 선고도 되기 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 재판장을 만났다? 그건 뭐예요? 그거는 형량 조절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요구하는 형량이 얼마니까 얼마 이상 해라. 그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재판은 재판이 아니고 개판입니다 하는 부분을 제가 꼭 조서에 남겨달라고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예요. 앞으로 이 오늘 조사받은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오늘 제가 조사받을 때는 저는 뭐 피고소인 신분으로 갔는데, 그럼 뭐 피의자입니다. 피의자니까 이제 지문 찍고 또 하고, 이제 뭐 경찰에서 자체 판단을 해서 또 검찰 의견 구해가지고 최종 결론이 나겠죠. 그건 저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지켜봐야죠, 저는. 지켜보는데, 오늘 제가 이제 서울지방경찰청 2시까지 이제 출동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1시 한 20분쯤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진아재라는 유튜브 방송하는 김상진 그 자유연대 사무총장이 그 나와서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조사받으라는 게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김상진 사무총장 물어보는 거 제가 한 20분간 또 이야기하고 제 입장 밝히고, 그리고 이제 혼자 들어가서 이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사받는 도중에도 그 많은 분들이 제 핸드폰으로, 물론 제가 진동을 해놨으니까 제 핸드폰으로 막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걱정하는 전화가. 제가 조사받을 때는 받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시청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의 사건, 이런 명예훼손 사건, 그리고 저도 사실 확인을 위해서 이래 노력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건 혼자서 싸워도 충분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쨌거나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잘 받고 지금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지금 이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